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한 학생들 자기소개서와 서류 준비 철저히 잘 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수시 모집은 2014학년도 이 수능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이 재수를 피하고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수시 1차 집중 상담 주제로 함께합니다.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전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시 전형의 핵심 전략을 말씀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청원여고 선생님이시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시죠.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하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소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에 공부하기 힘들죠? 네. 네,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던가요? 저 이번에 수시가 6번으로 제한됐는데 제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현명하게 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갈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고3 인문계 여학생이네요. 우선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기준으로 볼 때요. 국어는 3등급, 수학 1, 3등급, 그리고 영어 1이 4등급이고요. 그리고 세계사, 정치, 한국지리, 사회과목들이 2등급과 3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언어가 4등급, 그리고 수리나가 3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4등급, 그리고 한국지리가 3등급, 그리고 사회문화가 4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학급 임원, 그리고 진로체험 포트폴리오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월드비전 하나급 한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1, 2학년 동안 방송반 아나운서를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 보건소 봉사활동을 했고요. 서강대 견학 및 진로탐색 활동을 했고 한겨레 신문사 기자와 간담회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기사항 우선 수상경을 먼저 보면요. 2010년에는 1학년 1학기 성적 향상상, 그리고 독서경시대 모든 부분 3위,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대회 장려상, 그리고 교내 사생대회 장려상, 독서기록장 우수자,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글짓기 금상, 그리고 2학기 자기주학습상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는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지금 수시 전형 지원 이제 일정이 바로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이 아직까지 이제 전형에 대한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하면서 장점 그리고 보완할 점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입시라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전형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겠는데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이 가장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좀 먼저 살펴본다면 우선 첫 번째 내신, 교과 부분의 성적을 살펴보면 1학년 성적이 1학기 때는 4.1에서 3.4로 그래서 올라가면서 3.7 정도의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은 3.8에서 3.4, 1, 2학기 성적에서 전체 한 3.6 정도의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어교과만 따로 좀 떼서 본다면 한 3.1등급 정도가 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지표들이 많겠지만 정량적으로 살펴봤을 때 학생부 중심 전형 기준에 한번 살펴보면 네. 수도권의 지역에 있는 대학, 예를 들어 안양대학교 일반 전형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의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수능 성적을 좀 대비를 좀 해보면요. 우선 평균 점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100분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언수회탐 2를 했을 때는 한 299죠. 네 과목이니까 400점 만점이 되는 것이고요. 수회탐을 했을 때는 233, 언해탐일 때는 210억. 그래서 수회탐, 그러니까 이과 모형에 조금 더 적합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문학과를 희망했으니까 언어 영역의 성적을 좀 따로 본다면 언어 영역이 이제 평균 점수가 111, 그리고 100분위가 66, 그리고 등급이 4등급 정도가 돼서요. 이 정도 성적으로 정시 가나다군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가톨릭 대학과 그리고 서울여대와 동덕여대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인문학부보다는 지금 뭐 자연계열 학부들이 더 많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진로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네네. 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긴 한데요. 명목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비교과 활동에서 가장 뛰어나게 볼 수 있는 것은 독서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수상 경력이 독서와 관련된 것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량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독서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교과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건국대와 경희대인데요. 이 두 대학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건국대와 경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건국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KU 자기추천 전형에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형하는 방법이 1단계 서류 100을 가지고 3배수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이 100인데요. 올해 조금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을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발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개별 발표 집단으로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전형을 보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이 안에는 뭐 자기주도라든지 리더십 이런 세 가지 트랙이 존재하는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건대와 마찬가지로 서류 100%로 3배수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그리고 면접 40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두 대학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단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한해서만 2개 이상의 1등급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활동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진로 목표도 분명하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좀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수시 6차례 제한이라는 게 이걸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찌됐건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수능까지도 끝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서류 준비 그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뭐 골고루 이제 각 파트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이 학생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교과 성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도 사실 최저를 맞추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수능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대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우선 면접이 지금 두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면접을 가기 전에 우선 1단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좀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희망하는 학과가 국문학과예요. 그러면 독서하고 국문학과가 본인한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와 서류 준비에 좀 녹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분명히 준비할 것.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준비에 대한 팁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것이 사실 내신이고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 이제 서류와 수능이라는데 서류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능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성적이 언수회탐을 다 밀고 가기엔 조금 좀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수회탐 성적이 가장 좋은데 수회탐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꿈인 국문학과는 좀 먼 그렇죠. 계열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것이고 어느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리량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1등급을 맞겠다, 100점을 맞겠다. 이거는 너무나 정의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 것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봤던 6월 모의고사하고 7월 성적을 했을 때 틀린 부분에서 알고 틀린 것인지 모르고 틀린 것인지, 모르고 틀린 부분은 사실은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틀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내가 수능 성적이 얼마큼 향상이 될지 지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수능과 관련해서는 탐구 과목에 대한 것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언어, 외국어 올리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올릴 수 있는 건 수학과 탐구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 성적대들이 가장 관건은 탐구 성적이 그래도 한 과목 정도는 그래도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탐구 과목에서 최소한 2등급 안에는 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여름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과 전형은 학생이 희망하는 권의 학교들은 다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교과 성적이 조금 입사를 쓰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조심스럽지만 서울여대 1차의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본다면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 자기 추천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서 자기 추천으로 독서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특히나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는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형을 한번 추천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성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면 사실 가톨릭대나 가천대 글로벌 같은 경우를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수능 공부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적성 전형과도 사실 문형과도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유형은 비슷하지만 최저가 걸려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춘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떤가. 지금 사실은 여기는 약간 불안합니다. 2개 합이 6이거든요. 언수회가. 근데 이게 탐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지금 국문학과를 희망하고 독서량도 많고 그리고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을 좀 쓰는 것이 연습이 돼 있었고 수단 경력도 충분하니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적합한 중심으로 좀 전형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들 중에는 가톨릭대, 성신여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저가 없는 학교와 그리고 최저가 좀 낮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한번 자기한테 맞는 유형의 논술 전형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근데 논술 전형을 아직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될지. 인문계 논술은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지금 비교 활동을 보면은 글짓기나 어떤 독서에 대한 부분은 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보통 순수한 글쓰기하고는 논술이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곳의 특징을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특히나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그 옥석인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를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적합한 유형을 찾는 겁니다. 이 대학들의 이제 홈페이지에 본다라면 분명히 기출문제나 모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종량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봐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그리고 교과 전체를 보고 계시는데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마 올해 학생들은 6회 지원 제한 때문에 6장을 어떻게 쓰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일단 원했던 건국대 경희대가 있었는데 입사간제에서 한 장 정도는 소신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추천해줬던 그 서울여대 전형 이외에도 소신 상향으로 이제 건대 또는 이제 경희대를 하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의 특성상 독서도 잘하고 글짓기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거 봐서는 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또 가려고 하면 네. 논술 중심 전형도 한 2개 정도 네.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 정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조건에서 보통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학년 3등급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학생으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외국에서 좀 더 올려서 3등급 달성하는 부분하고 탐구에서 이제 하나 정도 더 노력해서 3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정리한다면 이제 6장의 카드 중에서 네. 한 장의 입사간지에서는 소진 상향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한 2개 정도 네. 중하위권 대학 정도로 한번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공부하면서 좀 뭔가 힘들다, 안 풀린다 싶을 때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좀 자극제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나운서가 되기 꿈인 학생이고요.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올리는 것, 특히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되 탐구 영역에 대한 상승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6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지원할 때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이라든가 또 상향 지원한다면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 정도를 고려를 좀 해보시고 적성고사로 갔을 때는 가톨릭대,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추천드리고요. 논술 전형은 가톨릭대, 성신여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인데 아무래도 논술 같은 경우도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기계공학도가 꿈인 고3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시 전형 원서 접수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시던가요? 지금 논술 전형 대비해서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네. 논술 전형은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수능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논술 전형으로 혹시 갈 수 있는 대학을 추천받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죠. 예, 고3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은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죠. 평균 등급을 보면 국어 3.7등급, 영어 3.2, 수학 3.0, 과학 3.8에서 국영수가 4개 교과 기준으로 3.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언어 영역이 표준점수 127에 2등급, 수리 가형 표준점수 102에 등급 5등급이죠. 외국어는 표준점수 116에 4등급, 물리 1이 6등급, 지구과학 1이 6등급, 물리 2가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내 활동인데요. 1, 2학년 때 중창단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과학 캠프, 국립생물자연관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인데요. 2011년에 교내 과학경실의 물리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2012년도에도 수학과학경실의 물리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지망대학은요. 1지망은 숭실대 기계공학과, 2지망은 인천대 기계시스템공학과, 3지망은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지니어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함께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학생 성적 추이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1학년 때 주요 과목 기준으로는 3.4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3.6등급, 3학년 2학기 때 이번 나온 결과로는 3.2등급이 나와서 다른 학년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좀 더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좀 이제 학생의 언수회탐 기준으로 보겠는데요. 언수의 표준점수 합이 345점 나와서 4학년 누적으로 보면 약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수회과 이제 탐구 두 과목까지 합쳐서 표준점수 합으로는 446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4학년 누적으로는 33% 정도 예상되어서 우리가 기계공학과를 이제 원한다고 했는데 기계공학과 기준으로 정시에 간다고 했을 때는 네네. 현재 기준에서는 경기 소재 대학, 중위권 대학 정도가 아마 지원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일단 논술 전형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아직 과탐 성적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사실 수능에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수시 전형 자체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시 전형에 대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논술 중심의 전형을 노려야 되는데 또 학생이 또 받고 있는 성적이라든지 내신 등급대를 보면은 또 적성 전형이 좀 적절할 수가 있는 이런 네. 약간 이제 경계선에 놓여 있는 네, 상황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 이제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을 구사했을 때는 어느 한쪽을 다 이렇게 노리기보다는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이 적절하게 결합된 상태로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성 전형도 추가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서울 지역 중하위권대와 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또 공대 경우에서는 네. 적성 전형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학생은 또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성적이 상당히 양호해서 네. 큰 어려움 갖지 않고 아마 적성을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내 논술 중심 전형으로 또 대비도 하고 또 적성 전형은 큰 부담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과 함께 대비한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약간 지금 부족한 부분이 그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과탐이 네, 그렇죠. 언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가 되든 아니면 정시까지 최종까지 갔을 때 상당히 과탐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과탐 성적을 많이 올리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까지 저희가 크게 고려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수시 때 60%를 뽑는다 하더라도 정시 때 나머지 40% 뽑고 있고 실제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특별히 다른 조건 없어도 또 정시에서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 대학도 많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논술이든 적성이든 대학별 고사를 대비하더라도 수능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가장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종 이제 원서를 결정할 때는 이번 6월 모의 성적이 조금 이제 아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못 미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월 모의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좀 학교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지만 9월 4일날 보는 어떤 그 시험 결과를 보고서 그 성적이 좀 더 지금부터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제 상향으로 아마 대학을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기계공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 어떤 전형을 좀 통해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을 위한 이제 추천 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한번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죠. 숭실대학교 이제 희망한다고 했는데 일반 전형의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수시에서 21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40과 논술 60으로 전형합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요. 한 개 영역 2등급 또는 두 개 영역 3등급 이내인데 학생이 이제 언어에서 2등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네. 수능 최저 기준 통과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가 있는데 인천대는 이제 지역 우수인재로서 수시 2회차 수능 후에 접수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 29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는 학생부로 2단계는 학생부 60과 면접 4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 경우에도 두 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인천대가 이제 국립대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에보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학 브랜드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인데요.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이 수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31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는 학생부로 2단계는 학생부 20과 적성 8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 15명을 모집하는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집니다. 우선 선발은 학생부 30과 논술 70, 논술 비중이 높죠. 그다음에 일반 선발은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전형하는데 우선 선발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일반 선발 기준에서는 언수해가지고 한 개 영역 2등급이니까 학생 기준에서는 아마 일반 선발로 가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명지대인데 명지대에서 이제 일반 전형이 적성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는 이제 기계공학과 25명 모집하는데요. 1단계는 학생부를 40배수로 뽑고 2단계는 학생부 50과 적성 50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성적대로 봤을 때 일단 그 지원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성과 논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5개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이제 그 수시 1회차 또 수시 2회차 이렇게 일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파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고려해서 전형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대학별 수시 전형 일정과 논술 그리고 적성고사 또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볼까요? 숭실대 수시 전형 일정인데요.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이 11월 10일이니까 수능 후에 있다는 것 참고할 수 있죠. 학생부 반응 교과는 국영수, 과학, 리기 교과를 반영하고요. 논술 문항으로는 수리 논술이 2문항, 그다음 과학 논술이 2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대인데요. 인천대 수시 전형 일정은 이 부분은 이제 수능 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시 2회차에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학생이 만일 이 수시 2회차에서 접수하고자 한다면 이번 수시 2회차 수능 전에 접수하는 거에서는 아마 5장 정도를 써야겠죠. 면접고사 일정은 이제 수능 후인 12월 1일 날 있습니다. 학생부 반응 교과는 여기는 이제 영어, 수학, 과학 3개 교과를 반영하고요. 면접 문항은 이제 기본 소양으로 일반 영역 및 전공 기초 지식으로 전공 영역 두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대인데요. 원서 접수는 이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있고요. 적성고사가 이제 수능 전에 있죠. 10월 1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산업기술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수능 대비하고 맞춰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응 교과는 이제 국영수과, 리기교과고요. 적성고사 문항은 언어 문항이 35문항, 수리가 35문항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국문대인데요. 국문대 수시 전형 일정은 이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있고요. 논술고사는 수능 다음 주죠.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학생부 반응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과 리기교과 보고요. 논술 주제는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두 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명지대는요. 원서 접수가 조금 일정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보고요. 적성고사도 역시 수능 전인 9월 22일 날 보고 있습니다. 적성고사 문항으로는 이제 언어 이해력, 기초수리 능력, 사고력 능력 해서 총 80문항을 보고 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됐는데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내신이죠. 내신 평균이 3.96등급 나왔고요. 적성고사로 보면 100점 만점에 81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을 이제 문항수로 보통 생각하시면 80문항 가운데 65문항, 15문항 정도 틀린 학생까지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이 앞서도 좀 살짝 지적을 해주셨는데 언어 성적은 자연계 지금 굉장히 높고 수리가가 지금 5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리가에서 나형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어떤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환을 해도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봤을 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또 인천대라든지 숭실대도 이제 특정과 말고는 또 이제 수리 가내용을 교차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수리 나형을 바꾸어도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이제 수리 가형 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소위 이제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 이상 정도에서는 수리 가형을 지정하지만 보통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가형 지정 학과가 좀 일부 국한되고 대부분이 이제 가형을 교차해서 허락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의 5등급 정도 가형 기준으로 나와서 조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치의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는 나형으로의 아마 바꿈도 전환도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가능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리 나를 좀 바꾸면서 등급을 올려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제가 통계상 보면은 수리 가형 5등급 받은 학생들이 나형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왜냐면 수리 나형도 범위는 가형 보면 다 배운 것이긴 하지만 수학 1과 또 미적 통계 기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이제 그쪽 경향에 맞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보통 5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 아마 수리 나형 기준에서 3등급 또 2등급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경우에서 이런 수리 가형 지정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란다면 나형으로의 바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 학생을 위한 조언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드님이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올해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엔지니어가 꿈인 우리 학생이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논술 전형 중심과 적성 중심의 전형을 적절히 배합해서 6차례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대학별로 적성 검사 대비해서 학교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성적 향상을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리 가형에서 나형 전환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일반 전형과 인천대학교 지역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전공적성부사 전형, 국민대학교 논술부사 전형,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전해드리는 공신 노트 시간인데요. 요즘 자기소개서 때문에 머리 아픈 학생들 상당히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공신 노트 주인공은요. 고1 때까지 꿈이 없었는데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주제 파악과 역할 정리, 느낀 점 딱 이 세 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요. 3개월 동안 10번 넘게 고치면서 면접 준비까지 자기소개서로 끝냈습니다. 제가 고3이 돼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할 때 꼭 도움받고 싶은 사람, 저희 언니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지윤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외대 강지윤 약의 3포인트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금 시작합니다. 한여름 뙤약볕만큼 뜨거운 수험생들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8월. 어느덧 수시 모집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지 못해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21세기 인재전형 합격생 강지윤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역할과 방법, 느낀 점에 주목하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바짝 끌어올린 지훈 양은 고3 여름방학 때 자신의 진로와 입시 전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입시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갔죠. 지훈 양은 수시 선택부터 자기소개서 질문 의도 파악까지 모든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신감이 생긴 지훈 양은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그동안 해온 활동 보고서를 모아 질문별로 분류하고 의미 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우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 2순위만 모아서 메모를 해뒀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과 그것을 통해 느끼고 얻은 점을 사실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지훈 양이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 미리 정해놓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두 번째 포인트, 그 활동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석 분류하기. 세 번째 포인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우친 점을 질문과 연결하기인데요. 이렇게 정리한 것을 10번 넘게 읽고 수정하며 내용을 덧붙이는 대신 팩트만 살려서 분량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면접의 자신감, 자기소개서로 얻다. 어린 시절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며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고 여론을 지훈 양이 자기소개서에 열과 성을 다한 이유는 면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입학사정관 분들한테 제 자신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면접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에서 가장 필요한 자신감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생기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정성을 담아 완성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자기소개서 질문을 받지만 그 안의 내용은 전부 다를 텐데요. 지훈 양은 세 가지 포인트를 살린 글로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면접에서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날씨도 더우신데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짧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준 한국외대 21세기 인재전형 합격자 강지훈 양의 공신 노트였습니다.
한국외대 강지윤 양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나. 질문별로 해당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2.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진행 방법, 결과 분석 분류하기. 3. 느낀 점과 깨우친 점 등을 질문 의도에 맞춰 작성하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사학과가 꿈인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고3 여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공부하기 힘들진 않아요? 조금 힘들어요. 아유, 좋습니다. 힘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요즘에 네. 수시 원서 접수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든가요?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혼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대학에 지원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큰데요. 네. 저에게 맞는 적합한 대학을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선 교과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이고요. 국어 문학이 1등급, 그리고 수학 1이 2등급, 영어 1이 2등급, 그리고 사회교과가 2등급과 3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등급만 살펴보면 언어 4, 수리, 나영 4, 외국어 4등급입니다. 언세 성적이 다 4등급으로 좀 저조한 편이고요. 네,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윤리가 2등급, 한국지리와 사회문화가 3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우선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2, 3학년 때 학급 회장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래 협력 학습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학급 학생, 한 학생 한 생명 살리기 운동, 그리고 장애우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특기사항으로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요. 교회 활동을 먼저 보면요. 한국사회복지협회 봉사활동,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상 경력은 2010년에 모범상, 준법상과 봉사부문을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독서력 쓰기 대회 장려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망대학은 살펴보면요. 1지망에서는 숙명여대 경영학부, 2지망에서는 동국대 경영학과, 그리고 3지망에서는 인하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네. 모의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전형을 써야 될지 우선 강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분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성적이 비해서 좋습니다. 2.2등급 정도인데요. 3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현재 이 정도 패턴으로 본다면 사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은 네네. 사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수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을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능 등급을 보면 4등급이 연수회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탐구 과목들이 2, 3등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실은 정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당장에 급한 것은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최저를 충족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금 학급 회장 등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 경험이 많은 것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대학이 동국대와 숙명여대, 인하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세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전형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동국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 있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40에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60입니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단계 서류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전공 수학 능력 평가 작년보다 20% 정도 반영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 모집 단위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형까지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숙명여대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100으로 2배수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좀 달라졌습니다. 교과로 선발했던 것을 서류로 묶어버렸고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1단계 40과 면접 6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하대학교는 인하 TASP형 인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그냥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뽑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육하고 나중에까지 신경을 쓰겠다는 TAS라는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P라는 말을 붙여 프로그레스란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는 학생,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인하대학교에서 끌어다가 더 키워보겠다라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부 교과 100의 3배수인데요. 요게 특징적인 게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2, 3, 5의 비율이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하는 학생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심층 면적 5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특성상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준비도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관건이 바로 학생부로 갔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사실 참 우선 각 전형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 본인의 마음의 그 범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의 성적이 수능 성적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부 성적만으로 가지고 상위권, 중위권 대학을 고민을 하는, 염두에 두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자기의 목표하는 치를 어디까지, 하한선을 어디까지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한선은 분명히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하한선이 어딘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학생부 성적은 높은데 지금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는 것은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중위권 대학에서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전형들을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중위권 대학에 입사를 지원한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본인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저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뛰어나고 비교과 활동도 있고, 만약 이 친구들이 수능 최저까지 맞춘다면 사실은 권의 대학을 가지 않죠. 그렇죠. 그 위쪽의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선 제일 큰 관건은 면접이 우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우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꼼꼼히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능 준비인데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사실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학생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능을 최저학력기를 맞추기 위해서 절대적인 양을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 이것은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학생부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갈 만한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저학력기를 맞추게 된다면 선택의 폭은 확실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최저학력기를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잡는 것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까요? 예, 저는 지금 이 학생 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학생부가 제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이 친구가 이제 제출한 서류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리더십이 가장 좀 명목상으로 가장 뛰어나 보입니다. 계속해서 학급회장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숙명여대 자기주도 학습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경희대 레오나상스에서 그다음에 리더십 트랙, 그다음에 성신여대 성신 리더십 우수자 전형, 요 전형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과에서 이제 서류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제 유불리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전형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성고사의 전형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성고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중심 전형도 마찬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 성적에 따른 조건부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성적상으로는 사실 세종대학을 진학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대학들이 조건부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내가 구모 때 맞출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종대학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중심으로 되는 명지대와 여대들을 추천하겠는데요.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요. 우선은 제가 적성고사에서 세종대 수시 2차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명지대 수시 2차, 그리고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학생부 전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조건부지만 이 대학들의 특징이 2차 접수랍니다. 수능을 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이 전형들을 지원하면 네. 학생부 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을 테고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수능을 준비했다면 세종대 적성고사에는 충분히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 대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 전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숙명여대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한 활동 중에 자소서에 꼭 나타냈으면 하는 활동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자기소개서 역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천 못합니다,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어떤 그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대단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생한테 그냥 돈이 있어서 경제 여유가 있어서 갔다 온 친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하지만 동네에 있는 뭐 재활원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캠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갔을 때 숙명여대를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이 전형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관심이 가지고 있고 나한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명목상은 제일 뚜렷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이 제가 추천해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의미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추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의미가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커간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고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작지만 본인한테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녹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수능 전형, 수시 전형, 그리고 수능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비교적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서류를 1단계 통과를 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부 전형도 가능성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립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숙명여대학교의 자기주도 학습부사 전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성신여대 성신 리더십 부사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또 적성검사로는 세종대 수시 2차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은 수시 2차의 옵션을 좀 가지고 남겨두시고요. 이때 명지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학생부 중심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집중 상담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마쳤는데요.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특별히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을 주제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내일 이 시간 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